나는 그날 아침 남편의 서재에서 그의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에 떠오른 메시지는 간단했다. 오늘 밤 그녀를 끝내자. 그 그녀는 나였다. 남편과 내 아들이 함께 짠 계획, 나를 정신병원에 가두고 재산을 빼앗는 음모. 엄마는 이제 쓸모없어. 정신이 나갔으니까.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날 저녁 식탁에서 던진 말처럼. 나는 그 말을 듣고 웃었다. 웃음이 나왔다. 왜냐하면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깨졌기 때문이다. 그때 나는 48살이었다. 서울의 번화한 강남에서 남편과 함께 세운 회사가 550억 원 규모로 성장한 뒤였다. 나는 회사의 실질적인 두뇌였다. 전략을 세우고 투자자를 설득하고 밤새워 자료를 분석했다. 남편은 그저 얼굴 마담, 사회적 연결고리를 맡았을 뿐. 아들은 대학을 졸업한 지 2년, 회사에 들어와 나를 구시대적이라고 비웃었다. 엄마, 요즘은 네트워킹이 다야. 당신처럼 숫자만 파는 시대는 끝났어. 그의 말은 날카로웠다. 하지만 나는 참았다. 가족이니까. 사랑이니까. 아니, 그건 착각이었다. 참는 건 습관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그랬다. 아버지가 도박으로 가정을 망쳤을 때 어머니가 울며 참아라. 세상이 그렇다고 했으니까. 결혼 후 남편의 외도 소문을 들었을 때도 가정이 깨지면 아이가 불쌍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아들을 키우며 그의 작은 실수마다 다음엔 잘할 거야 라고 중얼거렸다. 참는 게 강함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날 노트북을 본 후 나는 깨달았다. 참는 건 약함이었다. 그들은 나를 이용하고 버리려 했다. 재산, 회사, 내 삶 전체를. 나는 즉시 움직이지 않았다. 충격이 너무 컸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왜 나지? 내가 뭘 잘못했나? 남편은 나 없이 아무것도 아니었다. 아들은 나의 피와 쇠트로 키운 회사에서 편안히 자리를 잡았다. 그런데 왜? 질투. 탐욕. 아니, 그건 단순했다. 그들은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 도구로 봤다. 사용 후 버릴 도구. 내 안에서 분노가 솟았지만 나는 억눌렀다. 아직 때가 아니었다. 먼저 증거를 모아야 했다. 다음 날부터 관찰을 시작했다. 남편의 일정을 메모하고 아들의 SNS를 스크린샷 찍었다. 그들은 내가 모른 척하는 걸 즐겼다. 저녁 식사 때 남편이 여보, 요즘 피곤해 보이네. 휴가 가자고 했을 때 나는 미소 지었다. 그래, 좋을 것 같아. 이 속으로는 내가 날 가둘 정신병원으로 가는 길인가? 라고 생각했다. 아들은 엄마, 회사 일 그만하고 쉬어. 내가 할게 라고 말했다. 그의 눈빛에 숨겨진 조롱을 봤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할 수 있으면 해봐라. 관찰은 고통이었다. 매일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거짓 미소를 지으며 사는 게 밤마다 혼자 울었다. 이게 내 삶인가? 왜 이렇게 됐지? 자책했다. 죽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죽으면 그들이 이긴다. 재산을 차지하고 나를 불안정한 여자로 기억할 테니까. 나는 살아야 했다. 복수를 위해. 아니, 정의를 위해. 복수는 아직 먼 이야기였다. 먼저 나 자신을 설득해야 했다. 참지 마에 싸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한 달 후 변호사를 만났다. 비밀리에. 이혼 준비를 해주세요.
하지만 아직 서류는 내지 마세요. 변호사는 고개를 갸웃했다. 왜요? 증거가 충분한데 나는 대답했다. 때를 기다려야 해요. 그들이 먼저 움직이게 그건 위험한 도박이었다. 만약 그들이 먼저 나를 가두면? 하지만 나는 믿었다. 그들의 탐욕이 그들을 망칠 거라고. 남편은 조급했다. 아들은 더했다. 그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 엄마를 빨리 처리하자. 주식 넘기기 전에 아들의 목소리였다. 그 말을 듣고 내 심장이 찢어지는 듯 했다. 내가 낳은 아이가. 관찰하며 나는 변했다. 예전엔 가족 사진을 보며 행복을 느꼈는데 이제는 증오만 느껴졌다. 미러 앞에서 내 얼굴을 봤다. 주름진 눈가, 피곤한 미소. 이게 나인가? 더 이상 참지 마, 스스로를 다그쳤다. 친구들에게 털어놓고 싶었지만 참았다. 서울의 상류사회에서 소문은 치명적이다. 한 번 퍼지면 끝, 나는 홀로 계획을 세웠다. 회사 주식을 서서히 옮기기 시작했다. 비밀 계좌로. 남편 모르게. 2달째, 그들은 움직였다. 남편이 여보, 병원에 가보자. 스트레스 검사라고 했다. 나는 알았다. 시작이다. 알았어, 대답하며 속으로 웃었다. 오라. 내 함정에 내가 빠진 척할게. 병원에서 의사가 우울증 증세가 있어요. 라고 진단서를 썼다. 남편이 돈을 쥐어준 모양이었다. 나는 그 서류를 복사했다. 증거로. 집에 돌아와 아들이 엄마, 이제 쉬어. 회사 일은 우리가 라고 말했다. 그의 미소가 역겨웠다. 내가 뭘 안다고?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참지 않는다. 하지만 폭발하지 않았다. 천천히 그들의 세계를 무너뜨릴 거다. 먼저 남편의 외도를 폭로하지. 아니, 그건 너무 쉽다. 그들의 신뢰를 이용해 아들을 남편에게 대적하게 만들자. 그들의 동맹을 깨트려.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떨렸다. 이게 복수인가? 아니, 생존이다. 나는 그렇게 자신을 설득했다. 잠들기 전 창밖 서울의 불빛을 봤다. 차갑고 무자비한 도시. 나처럼. 계획은 세밀했다. 나는 그들의 대화를 더 자주 엿들었다. 남편의 휴대폰에 앱을 깔아 위치를 추적했다. 기술은 쉽다. 회사에서 배운 거니까. 아들은 클럽에서 여자들과 노는 걸 좋아했다. 사진을 찍었다. 증거로. 하지만 아직 사용하지 않았다. 기다렸다. 그들의 약점을 파악할 때까지. 남편은 야심가였다. 정치인과 연결돼 회사 로비를 했다. 그게 그의 강점. 하지만 약점도 됐다. 나는 그의 이메일을 해킹했다. 불법. 상관없다. 생존이다. 그 안엔 뇌물 기록이 있었다. 작은 액수지만 충분히 스캔들. 이걸 언제 터뜨릴까 고민했다. 너무 일찍 하면 나도 휘말린다. 회사 주주로서. 아들은 다르다. 그는 나를 닮아 똑똑했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아이디어를 잘 냈다. 하지만 게으르다. 노력 없이 성공을 원했다. 엄마 덕에 여기 왔지라고 생각할 테다. 나는 그걸 이용했다. 회사 미팅에서 그의 아이디어를 칭찬했다. 좋아, 내가 맡아봐. 그는 기뻐했다. 하지만 그 프로젝트는 실패할 운명이었다.
내가 데이터를 조작했다. 미묘하게. 그는 그 과정에서 내 마음이 변했다. 예전엔 아들을 사랑했다. 이제는 증오. 아니, 연민과 섞인 분노. 왜 그렇게 됐지? 내가 잘못 키웠나? 밤마다 자책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멈추면 내가 무너진다. 친구 한 명에게만 털어놨다. 그냥 이혼해. 그녀가 말했다. 아니, 그건 너무 쉽다. 그들은 고통을 느껴야 해. 내 목소리가 차가웠다. 그녀가 놀랐다. 나도 놀랐다. 내가 이렇게 변할 줄이야? 3달째, 남편이 본격적으로 움직였다. 여보, 정신과 상담 예약했어. 나는 갔다. 의사가 약을 처방했다. 먹지 않았다. 버렸다. 대신 그들의 계획을 더 파악했다. 아들이 덤마 약 먹게 해. 그래야 입원 쉬어라고 남편에게 메시지 보냈다. 봤다. 가슴이 아팠다. 내 피부치가. 나는 반격을 시작했다. 탐희. 먼저 회사 내부 감사팀에 익명 제보. 남편의 뇌물건 조사는 시작됐다. 남편이 긴장했다. 누가 한 거지? 중얼거렸다. 나는 모른 척했다. 글쎄, 경쟁사일까? 아들은 프로젝트 실패로 스트레스 받았다. 엄마, 왜 안 도와줘? 물었다. 내가 할 수 있잖아. 에 대답했다. 속으로는 내 실패를 봐야 해. 관찰하며 나는 고독해졌다. 잠이 안 왔다. 약을 먹고 싶었지만 참았다. 이게 가격이다에 생각했다. 복수의 가격. 인성의 상실. 예전엔 도덕을 중시했다. 이제는 필요하면 뭐든 한다. 변호사에게 주식양도 서류 준비해라고 했다. 내 이름으로. 그들은 모른다. 4달째 상황이 긴장됐다. 남편이 너 정신이 이상해라고 소리쳤다. 싸움 중에 나는 울었다. 진심으로. 하지만 그 눈물 속에 계산이 있었다. 이걸 녹음해 가들이 중재했다. 아빠, 진정해. 엄마는 그냥 피곤한 거야. 그의 눈에 두려움이 보였다. 실패한 프로젝트 때문에. 나는 그걸 봤다. 좋아, 이제 갈라놓자. 나는 아들에게 접근했다. 아빠가 내 프로젝트 방해한 거 알아? 거짓말. 하지만 증거를 조작했다. 이메일 위조. 아들이 믿었다. 정말? 물었다. 그래, 아빠가 질투해 대답했다. 씨앗을 심었다. 그날부터 그들의 대화가 줄었다. 신뢰가 금갔다. 하지만 나도 지쳤다. 거울에서 내 모습을 봤다. 야윈 얼굴, 검은 눈 밑 이게 가치 있나 의심했다. 그만두고 싶었다. 그냥 떠나고. 하지만 안 돼. 그들은 나를 버렸다. 나는 그들을 파괴할 거다. 계속해 스스로를 채찍질했다. 분열은 시작됐다. 아들이 남편을 의심했다. 아빠, 왜 내 프로젝트 망쳤어? 물었다. 남편이 부정했다. 무슨 소리야? 싸움이 잦아졌다.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개입하지 않았다. 그들의 파괴를 즐겼다. 아니, 고통이었다. 내 가족이 무너지는 걸 보는 게. 회사에서 감사 결과가 나왔다. 남편의 뇌물이 드러났다. 작은 스캔들. 언론에 새지 않았지만 이사회가 불신했다. 퇴진 압력이 왔다.
남편이 나에게 털어놨다. 여보, 도와줘 내원했다. 나는 달았어 라고 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안 했다. 오히려 이사회에 남편의 실수를 확인하는 메모를 보냈다. 익명으로. 아들은 더 깊이 빠졌다. 프로젝트 제시도 했지만 또 실패. 내가 공급업체를 설득해 지연시켰다. 그는 절망했다. 엄마, 나 어떻게? 물었다. 눈물 글썽. 그 순간 내 심장이 아팠다. 멈춰 속삭였다. 하지만 내 탓 아니야. 아빠 때문이야 라고 말했다. 더 깊이 파고들게. 내 변화를 느꼈다. 예전엔 공감했다. 이제는 조작한다. 사람의 감정을. 이게 나인가 밤에 생각했다. 악몽을 꿨다. 그들의 얼굴이 일그러지는 꿈 깨어나 울었다. 하지만 다음 날 다시 계획. 이제 법적으로 변호사에게 지혼 소장 준비라고 했다. 증거는 충분했다. 외도, 음모, 뇌물. 5달째 남편이 이번 계획을 추진했다. 의사 추천이라고. 나는 갔다. 하지만 미리 약을 바꿔놨다. 플러시보로. 그들은 모른다. 이번 서류에 사인했다. 척, 실제로는 변호사가 막아줄 거다. 법적 보호. 그 과정에서 아들이 나에게 왔다. 엄마, 아빠가 이상해. 우리 둘이 회사 맞자 제안했다. 웃겼다. 이제 나를 이용하려 해? 생각해볼게 이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약점을 더 모았다. 클럽 사진, 마약 의심. 증거. 내 마음이 무뎌졌다. 감정이 사라졌다. 복수가 목적인가? 아니, 회복인가? 혼란스러웠다. 친구가 너 변했어. 무서워라고 했다. 그래, 변해야 해 대답했다. 홀로. 6달째, 고비였다. 남편이 집원하자라고 강요했다. 싸움. 아들이 끼어들어 아빠, 그만해, 소리쳤다. 그들의 동맹이 깨졌다. 나는 그 틈을 이용했다. 너희 둘 다 나를 버렸지? 처음으로 말했다. 그들은 놀랐다. 무슨 소리야? 남편이 물었다. 나는 증거를 보여줬다. 노트북 메시지. 충격. 아들이 아빠, 그게 정말이야? 물었다. 남편이 부정했다. 하지만 증거 앞에 무너졌다. 나는 이혼할게 라고 했다. 차갑게. 그날 집을 나왔다. 호텔로. 변호사가 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복수는 계속. 회사 주식을 내 앞으로. 그들은 모른다. 아직. 이혼 소송이 시작됐다. 남편은 변호사를 고용했다. 유능한 놈, 정신 이상 글 주장했다. 증거로 진단서. 하지만 나는 반박했다. 조작된 거야, 의사 증언을 사서. 돈으로. 이게 나 수준인가 생각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아들은 중립을 지켰다. 하지만 나에게 연락했다. 엄마, 화해하자, 애원. 늦었어에 대답했다. 그의 프로젝트를 완전히 망쳤다. 클라이언트 이탈. 그는 실직 위기. 법정에서 남편이 그녀가 파괴했다라고 했다. 뇌물 스캔들. 나는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했다. 판사는 내 편 증거가 강력했다. 내 안에서 갈등? 이게 올라 밤에 물었다.
그들의 고통을 보니 만족? 아니, 공허. 하지만 계속 끝내야 해. 7달째 재판 중간. 아들이 증인으로 엄마는 좋은 사람이야 이 말했다. 하지만 그의 눈에 두려움. 나는 그의 비밀을 쥐고 있었다. 말하지 마, 속으로. 남편의 외도가 드러났다. 내가 제보, 언론에, 스캔들. 그의 사회적 지위 무너졌다. 그는 나에게 전화. 왜 이래? 울었다. 내가 시작했어, 대답했다. 아들은 무너졌다. 엄마, 제발 하지만 나는 내 선택이야 라고 했다. 그의 삶을 망쳤다. 취업 불가. 내 변화가 두려웠다. 괴물이 됐나? 하지만 필요했다. 재판이 끝났다. 내가 이겼다. 재산 절반, 회사 지분 대부분. 남편은 파산 직전. 아들은 빈손. 하지만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남편의 뇌물을 검찰에 제보. 익명. 수사 시작. 그는 구속 위기. 아들은 해외로 도망쳤다. 하지만 나는 추적. 그의 비자 취소. 돌아오게. 내 마음이 텅 비었다. 이게 승리인가? 물었다. 친구들 피했다. 나 무서워. 8달째 남편이 자살 시도. 병원에. 나는 방문. 왜? 물었다. 너 때문이야. 대답. 나는 내 탓이라고 했다. 차갑게. 아들이 돌아왔다. 엄마, 용서해. 하지만 나는 아니라고. 그의 삶을 더 망쳤다. 소문 퍼뜨려. 내 인성이 사라졌다. 이제 그만. 하지만 못 멈췄다. 마지막 날 유언장 읽는 자리. 내가 죽은 척 변호사가 읽었다. 모든 재산, 자선단체에 그들은 충격. 아들이 웃었다가 무너졌다. 엄마. 나는 멀리서 봤다. 살아있지만 그들에게 죽은 거다. 이게 정의인가? 아니면 광기인가?